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구글 제미나이, 잼스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혹시 제미나이 쓰시면서 매번 그 비슷한 지시사항이나 맥락 반복해서 입력하는 거, 좀 귀찮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아, 네. 저도 그런 경험 있죠. 잼스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당신의 AI 활용 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또 요즘 많이 비교되는 커스텀 GPT스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AI 비서, 정말 실현 가능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우선 궁금한 게, 왜 이런 맞춤형 AI 기능이 꼭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프롬프트를 저장해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단순히 매번 같은 정보 입력하는 비효율성, 이걸 넘어서는 정교한 가치가 있습니다. 잼스의 핵심은요. 당신이 특정 목적, 예를 들어 나만의 커리어 코치나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주는 번역가처럼 AI의 성격, 그리고 페르소나죠. 그리고 역할, 또 어떤 지식, 예를 들면 당신이 업로드한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할지 아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세밀하게요? 네. 이건 단순한 질문 답변 관계를 넘어서서 AI를 당신의 필요에 딱 맞는 그런 고도로 개인화된 도구로 만들려는 구글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랄까, AI와 상호작용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죠. AI를 내 입맛대로 튜닝한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잼스가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단순히 프롬프트 저장 기능과는 다른 더 본질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잼스는 개인화된 제미나이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당신이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관련 지식, 파일 업로드 같은 걸 통해서요. 그걸 제공해서 만든, 말하자면 특화된 제미나이인 거죠. 아하, 특화된 제미나이? 네. 단순히 프롬프트 몇 줄 저장하는 게 아니라 AI의 행동 방식이나 지식 기반 자체를 당신의 의도대로 설계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최근에 만 18세 이상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개방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구글이 잼스를 제미나이의 핵심 기능으로 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AI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경쟁 서비스가 유사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죠. 확실히 그렇네요. 무료로 풀다니. 네, 이런 접근 방식의 변화는 당신이 AI와 소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매번 이런 맥락에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답변해줘라고 설명해야 했다면 잼스를 사용하면 먼저 AI 전문가를 설계해두고 필요할 때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설계하고 활용한다. 그렇죠. 당신이 AI의 단순 사용자를 넘어서 AI의 행동을 기획하고 정의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AI를 내가 직접 설계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잼을 만들 수 있나요? 분석 자료 보니까 몇 가지 핵심 기능이 있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시사항 작성 기능이에요.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AI의 역할, 행동 규칙, 말투, 응답 스타일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명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은 초보 개발자가 이해하기 쉽게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어려운 용어는 반드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반복이 줄어드는 거. 두 번째는 파일 업로드 기능이군요. 이건 진짜 강력해 보이는데요. 내가 가진 문서를 잼의 지식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령 당신이 특정 프로젝트 보고서나 회사 내부 스타일 가이드 혹은 학습 중인 전공 서적 PDF 같은 걸 업로드하면 잼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PDF, 워드 텍스트 파일은 물론이고 파이썬 같은 코드 파일이나 CSV 같은 데이터 파일도 가능하고 최대 10개, 각 100MB까지 지원된다니 활용도가 진짜 높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연결하면요. 드라이브에서 원본 파일을 수정했을 때 그 내용이 잼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점이 매우 유용합니다. 자동으로요? 네, 항상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하게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프리메이드 잼스가 있습니다. 구글이 미리 만들어 놓은 글쓰기 편집자, 코딩 파트너, 학습 코치 같은 템플릿인데요. 이걸 활용하면 당신이 처음 잼을 만들 때
어떻게 지시사항을 구성해야 효과적인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시작하기 좋겠네요. 네. 또 이 템플릿을 복사해서 당신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면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맞춤형 잼을 만들 수 있고요.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잼스 제작 과정은 어떤가요? 혹시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을까요? 다행히 과정 자체는 꽤 직관적이에요. 다만 현재로서는 제미나이 웹사이트, 그러니까 gemini.google.com에서만 잼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고요. 모바일 앱에서는 만들어진 걸 사용만 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웹에서만 제작이 가능하군요. 네. 아마 구글은 잼스 제작을 단순 대화 설정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작업 흐름 설계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만드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잼 관리자 또는 새 잼 만들기를 클릭하고 당신의 잼에 딱 맞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 핵심인 지시사항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파일 추가를 통해 로컬 파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연결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미리 보기 창에서 당신의 잼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계속 수정해 나가면 돼요. 테스트하면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점, 테스트 후 만족스러우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미리 보기만으로는 최종 저장이 안 되니까요. 잊지 마세요. 아, 저장 꼭 눌러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당신에게 로우 코드, 노 코드 방식으로 AI를 프로그래밍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코딩을 몰라도 AI의 행동과 지식을 직접 설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좋은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 즉 페르소나, 누구인가, 작업, 무엇을 하는가, 맥락, 어떤 상황인가, 형식,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4가지 요소. 페르소나, 작업, 맥락, 형식. 그렇죠. 지시사항 작성이 좀 막막하다면 매직 완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당신이 간단하게 입력한 초안을 바탕으로 AI가 더 상세하고 효과적인 지시사항을 제안해 주거든요. 오, 그런 기능도 있어요? 네, 꽤 유용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자주 쓰는 잼을 쉽게 찾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잼즈를 고정, 피닝해두면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었거나 구글이 제공하는 프리메이드 잼을 복제, 듀플리케이트해서 수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당신만의 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제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공들여 만든 잼스, 당신의 실제 업무나 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분석 자료에 나온 사례들이 꽤 흥미롭던데요. 네,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측면을 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 회의로 보고서, 이메일 이런 것들을 잼에 업로드한 뒤에 이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현재 이슈, 다음 주 계획을 간결하게 요약해줘 라고 지시하는 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매번 자료 찾고 정리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와, 상상만 해도 좀 편해지는데요. 심지어 만능 서식 생성기 같은 걸 만들어서 주간 업무 보고서 양식 만들어줘 또는 다음 달 제주도 3박 4일 가족여행 일정표 초안 짜줘라고만 하면 알아서 뚝딱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텍스트 생성을 넘어서 거의 나만의 작은 앱, 미니 앱을 만드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런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창의적인 작업이나 아이디어 발굴에도 유용해요. 브레인스토머 잼을 활용하거나 당신이 특정 고객 페르소나,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민감한 20대 대학생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그 관점에서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특정 관점에서의 피드백. 네. 혹은 SF 영화 시나리오 작가잼에게 복잡한 설정, 시간 여행이나 외계 종족 같은 걸 주고 구체적인 장면 묘사를 요청하는 등 창의력의 한계를 넓히는 파트너로 삼을 수도 있죠. 개인적인 학습이나 전문 분야에서는 어떤가요? 이 부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언어를 배우고 있다면 나는 시각 자료를 선호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는 프랑스어 선생님 페르소나 이런 식으로 잼으로 만들어서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나만의 선생님을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전문 분야에서는 특정 방법론, 가령 잡스비던 프레임워크에 따라 신규 서비스 아이템 발굴을 위한 인터뷰 질문지 초안 작성 같은 잼을 만들면 해당 분야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잼스의 진정한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당신이 업로드한 파일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개인화된 지식 기반입니다. 아, 개인화된 지식 기반. 네. 당신 회사의 내부 규정, 브랜드 가이드라인, 특정 프로젝트의 히스토리 같은 걸 학습시킨 잼은 일반적인 웹 지식만 가진 외부 AI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부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AI 활용의 중심이 공개된 정보에서 당신이나 당신의 조직만이 가진 고유한 지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예요. 그렇군요. 당신의 경험과 자산이 AI를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인 기능들이지만 모든 기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잼스 역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특히 AI 하면 떠오르는 그 환각, 헐루시네이션 현상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말하는 문제. 이건 여전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잼스도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오류나 편견을 반영하거나 때로는 그럴듯하게 지어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당신이 지시사항에 명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아, 지시사항을 무시하기도 하는군요. 네, AI는 본질적으로 진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하거나 좀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오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류 가능성을 줄이거나 발생했을 때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프롬프트에 명확한 제약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한 파일 내용만을 근거로 답변하고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말해줘. 와 같이요. 답변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출처 명시 요구? 네. 둘째, 너는 사실 확인에 매우 철저한 금융 분석가야처럼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면 해당 역할에 맞는 신중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질문은 한 번에 하기보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을 줄여서 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단계를 나눠서 질문한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비판적 사고입니다. AI가 내놓은 답변은 그대로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맞아요. 검증이 필수죠. 특히 중요한 결정에 AI의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교차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최종 판단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큰 불편함으로 지적되는 것이 공유 기능의 부재던데요. 내가 만든 유용한 잼을 동료와 바로 공유할 수 없다면 특히 팀 단위로 일할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각자 똑같은 걸 또 만들어야 한다니. 이건 좀 의아한데요. 네, 현재로서는 팀 협업 관점에서 명확한 약점이죠. 같은 팀원이라도 각자 잼을 만들어야 하니까 노력 중복이나 지식 파편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지시사항 텍스트를 복사해서 전달하고 각자 재구축하는 좀 번거로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는 걸까요? 혹시 기술적으로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의도된 정책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는 민감한 내부 문서나 데이터를 잼의 지식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보가 포함된 잼이 쉽게 공유될 경우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사용자 편의성보다는 기업 데이터 보안을 우선시해서 초기에는 공유 기능을 제한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아, 보안 문제 때문에? 네. 개인 계정 귀속 원칙을 좀 강하게 적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요구가 워낙 크고 또 최근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설정에서 이와 관련된 옵션이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있어서요. 조만간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공유 기능이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 곧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잼스는 단순한 개인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진정한 팀 협업 솔루션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경쟁자인 오픈 AI의 커스텀 GPT와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둘 다 맞춤형 AI라는 점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신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분석 자료를 종합해보면 잼스는 좀 더 가볍고 빠르게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특히 구글 워크스페이스, 지메일, 드라이브 등의 그 매끄러운 연동이 핵심 차별점입니다. 구글 생태계 연동이 핵심이군요. 네. 반면 커스텀 GPT스는 더 많은 파일, 최대 20개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거나 외부 플러그인 연동을 통한 다양한 기능 확장, 그리고 공유 및 마켓플레이스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당장 사용하고 싶을 때 비용 차이는 어떤가요? 현재 잼스는 당신이 무료 사용자라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지만 커스텀 GPT스는 생성하려면 유료 플랜, 월 $20 정도가 필요해요. 아, 유료군요. 네. 물론 다른 사람이 만들어 공개한 GPTS를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도 가능하고요. 구글이 무료로 개방한 것은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식 연동 측면에서는요? 내 문서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잼스는 최대 10개 파일 업로드와 함께 별도 설정 없이 바로 당신의 Gmail이나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에 접근해서 지난주 김민재 팀장에게 온 메일 요약해줘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네이티브 연동이 강력한 장점입니다. 네이티브 연동 확실히 편하겠네요. 그렇죠. 커스텀 GPTS는 더 많은 파일 20개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외부 서비스, Gmail 같은 거 연동에는 보통 제피어 같은 별도 도구가 필요해서 약간의 기술적 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나 기능 확장성 면에서는 커스텀 GPTS가 더 앞서 있다는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커스텀 GPTS는 비공개, 링크 공유, 전체 공개 등 다양한 공유 옵션을 제공하고 GPT 스토어라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다른 사람이 만든 유용한 GPT를 찾아 쓰거나 당신이 만든 GPT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마켓플레이스까지? 네, 또한 다양한 외부 서비스, 캔바나 월프람 알파 같은 걸 플러그인 형태로 연동해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잼스는 아직 이런 기능들이 좀 부족합니다. 다만 응답 속도나 복잡한 대화 맥락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잼스가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당신의 주된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네요. 구글 생태계 안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다면 잼스가, 더 복잡한 분석이나 외부 연동, 공유가 중요하다면 커스텀 GPTS가 유리할 수 있겠고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AI를 당신의 일상 업무 흐름 속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요. 추가 비용이나 복잡한 설정 없이 마치 원래 있던 기능처럼 자연어로 이메일을 찾고 문성을 요약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경험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도 AI의 장벽을 크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통합이 구글이 가진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네, 오늘 구글 제미나이 잼스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잼스는 당신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AI를 당신에게 딱 맞게 길들이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주로 사용한다면 그 시너지가 대단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공유 기능이 없다는 점은 팀 협업에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아직은요. 현재로서는 개인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도구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잠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어떤 제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개인 사용자이고 평소 업무나 학습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프롬프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잼스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프리메이드 잼을 복사해서 조금씩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 시간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업 환경에 계신 당신이라면 현재 잼스는 팀 전체의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 전체가 공유해야 할 지식,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건 기존 방식대로 관리하되 당신의 역할이나 특정 업무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잼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겁니다. 탭봇을 넘어서 앞서 언급된 만능 서식 생성기처럼 특정 작업을 완수하는 미니 앱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미니앱. 네. 더 나아가서는 외부 서비스와의 API 연동을 통해 커스텀 GPTs처럼 확장성을 확보하려 할 수도 있겠죠. 구글의 방대한 서비스 생태계와 결합된다면 그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한 작업 자동화를 넘어서 잼스처럼 당신만의 고유한 지식, 경험, 그리고 일하는 방식으로 훈련된 진정한 맞춤형 AI 비서는
당신이 단순히 일을 더 빨리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와,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어쩌면 AI는 당신의 능력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잠재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